강력하고 오만한 백만장자가 호화로운 호텔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심장마비를 겪었고 근처에 있던 직원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겸손한 젊은 소녀가 그 사악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늘빛 호텔 로비는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서 반사된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수의 향기와 정교하게 꾸며진 신선한 꽃의 부드러운 향기가 뒤섞인 호사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호사스러운 환경 속에서 55세의 사업가 김준호 씨는 단호하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그의 이탈리아 정장은 스파르타식 규율로 유지한 운동선수의 몸에 흠잡을 데 없이 딱 맞았다. 그의 눈은 꿰뚫어보는 듯한 푸른색으로 스캐너처럼 정밀하게 방을 훑어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손목에 찬 금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의까지 정확히 3분 남았습니다. 최그룹과의 합병은 기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단계 중 하나였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로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40대 여성 박수민 씨는 수년간의 연습 끝에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효율적으로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의 갈색 눈은 피곤하기는 했지만 단순한 호텔 유니폼 뒤에서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지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러운 딩 소리와 함께 도착했고 준호가 올라타서 문이 닫히면서 넥타이를 고쳤다. 수민은 시선을 돌려 그 강력한 남자가 사라지기 직전의 모습을 포착했다. 잠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준호는 이미 다가올 만남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층에서 준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임시 회의실로 바뀐 대통령실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진지한 표정의 임원진과 마주쳤는데 모두 회색과 남색의 차분한 옷을 입고 있었다. 신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고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 사이 아래층에서는 수민이가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각 방을 꼼꼼히 청소하고 군인처럼 정확하게 침대를 정돈하고 편의 시설을 주의 깊게 보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 움직임에서 벗어나 방황할 수 있었습니다. 수민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국에서 존경받는 간호사로 일하며 생명을 구하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낯선 땅에서 그녀는 객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만족했고 손님들이 남긴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데서 이상한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실로 돌아와서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준호는 열띤 협상 중이었고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신사 여러분,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입니다. 최그룹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혁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무적일 것입니다. 최그룹의 수장 최민석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가느다란 눈을 준호에게 고정했다. 보증은 어때요, 김씨? 수십 년간의 노고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그는 대답하려고 했을 때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스트레스 탓이라고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보장사항은 다 여기 있어요, 민석 씨. 그는 두꺼운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모든 디테일, 모든... 그 문장은 공중에 맴돌았다. 그의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감이 갑자기 심해졌고 헐떡거릴 정도로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뀌었다. 준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김 선생님? 한 임원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준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주변 세계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색상들이 혼란스럽고 흐릿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땅이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혼란이 일어났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절박한 손길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호텔 리셉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비상 경보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 방을 청소하고 있던 수미는 익숙한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 간호사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곧바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먼지더리를 떨어뜨리고 경보음이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당황한 광경을 마주쳤다. 준호는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세요. 수민이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모두가 놀랄 만큼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생체 지표를 재빨리 확인했다. 그녀는 그가 심장마비를 겪고 있어요 라고 진단하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풍경 변화에 잠시 멍하니 서서 객실 청소부가 훈련받은 전문가처럼 효율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모습을 경악스럽게 지켜보았다. 수미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팔을 리드미컬하게 정확하게 움직였다. 하나, 둘, 셋, 넷. 그녀는 1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요, 선생님. 그녀는 압박과 입대의 호흡을 번갈아가며 중얼거렸다. 아직 당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수민의 입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감히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긴장된 방의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수민은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개입하여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약을 투여했습니다. 잘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준호를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수민에게 말했다. 아마 당신이 그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수민은 준호가 급히 떠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임원들은 아직도 깜짝 놀란 채로 흩어지기 시작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중얼거렸다. 최민석은 일어나서 구겨진 제복을 바로잡고 있는 수민에게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는 경이로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수민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그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고 방을 나가려고 돌아섰다. 수민은 청소 카트로 돌아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그녀의 혈관을 흐르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뒤에 남겨진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수민은 먼지털이를 집어들고 직장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마음은 방금 목숨을 구한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정말 누구였을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이 구급차가 도시의 거리를 질주하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서 김준호는 운명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변화를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늘빛 호텔에서 시작된 하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의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사업가와 겸손한 객실 청소부의 삶이 서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얽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의 밤이 찾아오자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구원, 사랑, 그리고 발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빛 호텔 사건 이후 며칠은 감정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백석병원에서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에 둘러싸여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가 있던 개인실은 병원 병동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에 더 가까워 보였다. 부드러운 톤으로 칠해진 벽에는 신중하게 선택된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이 보였지만 약해진 준호는 그 전망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다. 심장마비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 준호는 마침내 눈을 떴고 약물로 인한 몽롱함 속에서 그의 의식이 천천히 깨어났다. 그가 처음 눈치챈 것은 심장 모니터의 끊임없는 삐소리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똑똑히 상기시켜주는 소리였다. 김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의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사례를 담당한 심장내과 의사인 이지혜 박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꽤 놀라게 했어요. 준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마르고 긁적거렸다. 의사는 그에게 빨대가 꽂힌 물 한 잔을 주었고 그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쉰 목소리로 힘없이 질문했다. 호텔에서 회의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을 앓으셨습니다. 지혜 박사가 설명했다. 그건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김 씨. 호텔 직원의 신속한 개입이 없었다면 상황이 매우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렸다. 호텔 직원이에요? 네, 객실 청소부라고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의 생명을 구한 셈이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목숨을 단순한 객실 청소부 덕분에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일처럼 들렸다. 항상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첨단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는 낯선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지혜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김 선생님,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할 겁니다. 그 후 몇 시간, 며칠 동안 준호는 다이어트,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보를 쏟아부었습니다. 회의와 협상으로 가득 찬 그의 바쁜 일상은 물리치료 세션과 영양사와의 상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 하늘빛 호텔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수민 씨는 마치 그 날과 같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청소와 정리 일과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드레날린 변화를 만들었다는 느낌은 그녀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과 욕망을 깨웠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수민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의료 절차를 마음속으로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민 씨는 호텔 관리실로 불려갔다.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문을 살짝 두드렸다. 거기서 들어오세요. 반대편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자 호텔의 총지배인인 정동욱과 마주쳤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모습이었다. 수민아, 앉아. 그는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먼저 지난주에 해주신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신속한 조치는 중요한 손님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잠재적인 위기를 피했습니다. 수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 선생님. 매니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민이가 한 일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었어. 네가 내 나라에서 간호사였다고 들었어. 왜 전에 말하지 않았어? 수민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주저했다. 저는 그것이 하인의 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동욱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이해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알았으니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호텔에서 직원을 위한 응급처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당신이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민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나? 하지만 연습한 지 너무 오래됐어. 지난주에 당신의 실력이 여전히 뛰어나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동욱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또한 우리는 리프레셔 코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은 감정의 파도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소명을 다시 찾고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정 선생님. 그녀가 대답하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훌륭한. 동욱이 미소를 더 크게 지으며 소리쳤다.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이 구한 김 씨가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직접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합니다. 수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영향력 있는 사업가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그녀는 긴장했다. 언제?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지만 퇴원하면 회의를 잡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물론이죠. 그를 만나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이 김준호는 병원에서
자기 발견의 여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 방에서 오랜 시간 고립된 채 지내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피해왔던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아래에 있는 도시가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며 준호는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선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끝없는 노동시간, 그 과정에서 소홀히 한 관계. 이 모든 권력, 이 모든 돈,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결국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어. 그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통제력을 갖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평소에는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누군가의 동정심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가 밖에서 잠이 들자 준호는 조용히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자를 찾아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준호가 이 약속을 할 때 몰랐던 것은 운명이 이미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민의 인생까지도 바꿀 일련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고, 그 사건들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에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두 영혼, 한 명은 호화로운 병원 객실에 있고 다른 한 명은 교회의 검소한 아파트에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세계를 새롭게 정의할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 그리고 아마도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원과 발견을 위한 여정이며 아마도 두 사람 모두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잠들어 있는 동안 별들은 밤하늘에 빛났고 운명이 펼쳐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을 약속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을 통해 비치며 김준호의 얼굴에 황금빛 빛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밝기에 적응했다. 호텔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2주가 지났고 오늘이 마침내 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깥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가 그 방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돌았지만 준호에게는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들어오세요. 그는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혜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선생님.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반쯤 미소를 지었다. 준비 완료입니다, 닥터. 하지만 제가 조금 불안하다는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의사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 온화한 눈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김 선생님. 당신은 충격적이고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겪으셨죠. 기억하세요. 회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회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알다시피요, 박사님, 저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항상 다음 거래, 다음 업적을 향해 달려갔죠. 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진짜로 살기 위해. 지혜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제 환자 중 다수가 당신과 같은 사건을 겪은 후에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바로 준호의 큰아들 태현과 함께 있던 거의 파트너였던 최민석이었다. 아버지, 태현은 소리치며 준호를 꼭 껴안았다. 사업가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물결을 느끼며 포옹을 돌려주었다. 김씨 멋지네요. 민석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업에 복귀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혜 의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경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씨는 아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그녀는 경고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도움에 감사했다. 민석, 태현, 우리 얘기해야 돼. 이제부터 좀 달라질 거야. 그 사이 수미는 하늘빛 호텔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조직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호텔 회의실에서 첫 번째 세션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정리하고 시연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다. 너는 할 수 있어, 수민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심호흡을 하며 불안을 진정시켰다. 직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수민은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지식을 공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매일 열정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오늘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준호는 퇴원서에 서명하는 것을 마쳤고 지혜의사의 마지막 권고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김 선생님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그녀는 강조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최우선 순위는 건강이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결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저한테 맡기세요, 닥터. 저는 힘들게 교훈을 얻었어요. 준호는 병원을 떠나려고 하면서 민석과 태현 쪽으로 돌아섰다. 합병에 대해서요. 그는 두 사람의 어깨에 즉각적으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주자. 태현아, 네가 협상을 주도하길 바란다. 태현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나? 하지만 아빠, 당신은 항상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잖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마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자신을 더 믿고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석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김 씨는 어때요? 뭘 할 계획이에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시선을 고정했다. 저는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민석.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돈이 아니라 감사의 빚이에요. 병원을 나서면서 준호는 몇 년 만에 느껴본 가벼움을 느꼈다. 바깥 세상은 더 밝고 생동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색깔은 더 생생해졌고 소리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운전석에 하늘빛 호텔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잠깐만요. 그는 태연과 민석에게 말했고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웅장한 건물 앞에 보도에 섰다. 그의 시선은 건물 정면을 훑어보다가 잠시 20층 창문에 멈췄다. 그의 삶은 그곳에서 거의 끝났다. 김 선생님? 망설이는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회전문으로 나간 사람은 바로 호텔 매니저인 정동욱이었다. 아, 정 선생님. 준호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동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 괜찮아. 사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를 구해준 직원과 면담을 주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수민 씨, 맞죠? 동욱의 눈이 놀라 커졌다. 물론 수민이 오늘 여기 있어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에 넓은 미소가 퍼졌다. 완벽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동욱이 대답하기도 전에 호텔 문이 다시 열렸다. 한 무리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나왔다. 그 가운데 준호는 갈색 머리를 간소하게 빵 모양으로 묶은 중년 여성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에너지로 빛났고 그는 그것을 즉시 알아봤다. 수민아.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심장은 설명할 수 없이 쿵쾅거렸다. 마치 그의 이름을 들은 듯 수민은 그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그들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듯했다.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고 그는 확신도 서지 않았다. 그가 아는 것은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구한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민 역시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그의 삶이 맡겨졌던 그 사람, 살아있고 회복되어 그녀를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하게 직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두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엮어냈던 운명이 이제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미스터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준호와 박수민에게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햇살 아래 하늘빛 호텔 앞에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다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광란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을 약속한 만남에서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빛 호텔 앞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준호와 수민은 움직이지 않고 서로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마치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동욱이었다. 그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었다. 김 선생님, 이 사람은 수민 박입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민아, 너는 이미 김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야. 수민이 앞으로 나서서 주저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김씨, 정식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에 이상한 전기적 자극을 느꼈다. 전적으로 제 기쁨입니다, 박 여사. 저는 어디서 감사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수민의 뺨에 부드러운 홍조가 감돌았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김 선생님. 저는 그저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냈어.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나는 결코 당신에게 온전히 갚을 수 없어. 수민과 함께 나간 직원들은 그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서로 중얼거렸다. 동욱은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을 깨닫고 재빨리 이를 무시했다. 좀 더 사적인 공간에서 이 대화를 계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욱이 호텔 입구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현과 민석이 생각났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로 돌아섰다. 먼저 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여기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태현은 반항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민석이 팔을 툭 건드려 막았다. 물론이죠, 아빠. 나중에 봐요. 태현이 마침내 말하며 마지못해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자 준호, 수민, 동욱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호사스러움이 가득한 로비는 이제 준호의 눈에 다르게 보였다. 모든 디테일, 모든 질감이 더욱 생생해 보였고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욱은 두 사람을 절제된 우아함으로 장식된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걸 당신에게 맡기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살며시 닫았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수민은 가죽 의자에 딱딱하게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아 놓았다. 준호는 잠시 서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박씨, 수민 씨.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민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입가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님, 정말 필요 없어요. 제발요. 준호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말했다.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그날 제 목숨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할 기회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회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알다시피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성공이 은행 계좌의 숫자, 제가 세운 제국의 규모로 측정된다고 믿으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바닥에 누워 숨가쁘게 지낼 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그를 주에 깊게 지켜보며 그의 눈에서 자신이 상상했던 강력한 사업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취약함을 알아챘다. 중요한 건 준호가 말을 이었다. 나를 모르는, 나에게 의무가 없는, 하지만 내 목숨을 위해 싸우려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너, 수민. 준호의 말은 수민의 깊은 속을 건드렸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김 선생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떤 괜찮은 인간이라도 할 법한 일이죠. 준호는 강렬한 눈빛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틀린 점이에요, 수민.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한 일을 했을 리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었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당신은 행동했어요. 당신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수민은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의 말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 먼 꿈 이상이었던 이전의 삶을 떠올리게 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전에의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준호는 그녀를 보며 새로운 이해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 와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고 있군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죠, 김 선생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호가 동의하며 그의 눈에 결의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때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 수민아, 나는 너를 돕고 싶어.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네 가치, 네 능력에 대한 인정으로.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건강 분야에서 경력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연락처와 리소스를 사용하여 당신이 학위를 재검토하고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준호의 말은 수민의 흐느낌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냥 꿈 같아요.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이에요. 준호는 일어나서 방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테이블에는 물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잔에 술을 따라 수민에게 건넸다. 꿈이 아니야, 수민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기회입니다. 당신이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수민은 물을 한 모금씩 마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제안은 제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뭔가 빚진 것 같아서 그러는 건 원치 않아요.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준호는 진심 어린 미소로 얼굴을 밝혔다. 알아요, 수민아. 그래서 내가 돕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더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거든요. 이기심이 아니라 연민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또한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의 교정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 당신이 분명히 재능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수민은 다시 한번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간호사가 되어 다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예라고 하세요. 준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 기회를 잡을 거라고 말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네가 아직 만질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 순간 준호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담긴 진심과 희망을 보고 수민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에 사라졌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네, 수락하겠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방 전체를 밝게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수민은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시작이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하늘비트 호텔 내에서의 생활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도착하고 떠났으며 직원들은 일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두 세계가 충돌했고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은 그 무한한 지혜로 준호와 수민의 삶을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얽어매었다. 그리고 오후의 태양이 밖을 향해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황금빛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과 준호는
하늘빛 호텔에서 만난 후로 몇 주 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수민이가 건강 분야에서 다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수민은 간호학 학위를 재검토하는 데 필요한 공부에 곧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호텔에서 긴 시간 일한 뒤 지쳐있던 그의 밤은 이제 해부학, 생리학, 최신 의료 시술에 관한 서적을 읽는 데 바쳐졌습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오후, 수민은 남산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는 노트와 책이 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집중력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났다. 실례합니다만 이 자리는 비어 있나요? 친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공부하던 자리에서 끌어냈다. 수민이는 고개를 들자 김준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김준호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김 선생님, 저는 아니요, 바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재빨리 서류를 정리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넨 뒤 자리에 앉았다. 카페인을 좀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수미는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다. 고맙구나. 준호야.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어? 사업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술에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 방법이 있다고만 하죠. 사실 동욱이가 주말에 여기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강하고 계피 향이 살짝 나는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했지만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준호는 흩어진 메모를 훑어보며 물었다. 수미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도전적이에요. 배울 게 너무 많고 제가 진료를 그만둔 이후로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가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수미나 나를 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그날 호텔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당신은 이걸 위해 태어났어요. 준호의 말은 수민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떨리는 미소로 눈물을 참았다. 고맙구나 준호. 가끔은 그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공원의 부드러운 바람과 커피를 즐겼다. 수미는 그 운명의 날 자신이 구했던 남자와 준호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알아차렸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움과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회복은 어떠셨어요? 준호는 진심 어린 미소로 얼굴을 밝혔다. 놀랍게도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그날은 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관점을 글쎄요 모든 것에 대해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공원을 둘러보며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있는 가족들과 커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다음 사업, 다음 업적을 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사는 것을 잊었습니다. 작은 순간을 감상하는 것. 수미는 그를 주에 깊게 지켜보며 그의 목소리에서 취약함을 알아챘다. 이러한 준호의 모습을 그녀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강력한 사업가의 이미지와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준호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의 입술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모든 것,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하고 있어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주저하며 말했다.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방식으로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전직 가정부가 간호사로 복귀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준호가 웃는데 그 풍부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민의 심장이 예상치 못하게 쿵쾅거렸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이걸 당신만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민아.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요. 수미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의 솔직함,
그의 연약함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글쎄요, 그녀가 말했다. 입술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동점인 모양이군요. 당신은 제 경력을 구했고 저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공평한 것 같아요. 준호가 다시 웃자 수미는 그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준호가 말했다. 그의 어조는 점점 진지해졌다. 당신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백석병원에서 당신이 졸업장 재검증을 마치면 당신에게 직위를 제안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수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상 루카스? 하지만 그곳은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자랑스러움이 번쩍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팀에 있으면 더 나아질 거예요. 수미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명문 병원에서 일한다는 생각,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이 기회를 온 힘을 다해 붙잡겠다고 말해. 수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네네, 그럴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준호.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고 놓아주었다. 당신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만질 모든 환자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도시의 번잡함과 아이들의 노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수민과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도 아니고 은혜를 돌려받았다는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인연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공원의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두 사람을 직업적, 개인적 삶 모두에서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줄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평선 위로 지면서 도시 위에 황금빛 빛을 들이우기 시작했을 때 수민과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기술과 결의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몇 달은 바람에 날리는 책의 페이지처럼 흘러갔습니다. 수미는 새로운 결심과 준호의 끊임없는 지원에 이끌려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끝없는 책과 노트 더미, 그리고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자신만의 변신의 여정을 계속했다. 이제 태연의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의 회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덜 공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과 사회적 책임에 더 중점을 둔 새로운 접근 방식은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와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수민이는 백석병원 복도에 서서 마지막 재검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벽을 쉬지 않고 두드렸고 그녀는 주변에서 의사, 간호사, 환자들이 오고 가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민아? 친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돌아서서 준호가 자신에게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손에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준호, 여기서 뭐해? 그녀는 그 몸짓에 놀라고 감동해서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꽃을 건네주었다. 조금이라도 도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덧붙였다. 세인트 루크의 새 간호사를 가장 먼저 축하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수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모르겠어요. 알아요.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부장 정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는 수민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수미는 침을 삼키고 본능적으로 준호의 팔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조용한 지지의 표시를 보였다. 네, 선생님? 수민이가 대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 박사는 잠시 진지한 표정을 유지한 후 활짝 웃었다. 축하합니다, 박 간호사. 당신은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이 수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가 옆에서 기쁨에 찬 탄성을 지르는 것을 들었지만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마치 그가 물속에 있는 것 같았다.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네가 해냈어. 준호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확인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 박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 선생님, 당신의 성과는 탁월했습니다. 우리 팀에 당신이 합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할까요? 수미는 여전히 준호의 품에 안긴 채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의사가 떠나자 수미는 마침내 준호에게서 몸을 떼어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마치 꿈 같아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수미나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네가 이루어냈어. 그 순간 준호의 눈을 바라보던 수미는 자신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단순히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무서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넌 얻었을 거야. 난 그냥 조금 더 쉽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들은 분주한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뚜렷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깬 사람은 준호였다. 이건 축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입술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녁은 어때요? 시내에 좋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수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어 했고 이 공유 행복의 순간을 더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운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준호,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그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었다. 수민, 이건 당신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한 저녁 식사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만약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수민은 자신의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다. 저녁 식사는 좋을 것 같아요. 준호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완벽해. 8시에 데리러 갈까?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호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수미는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객실 청소부에서 다시 간호사로, 힘겨운 삶에서 가능성의 삶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녀가 구한 남자, 그리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준호가 있었습니다. 수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자신의 눈에 비친 여자가 누구인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화려한 옷이나 정성스러운 화장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고 자세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수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시 정각의 초인종이 울리자 수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우아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에게 또 다른 꽃다발을 건넸다. 수민이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다. 고맙구나. 너도 나쁘지 않구나. 그들이 밤으로 나가자 수미는 설렘의 물결이 온 몸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 저녁 식사가 그녀의 새롭게 찾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준호와 형성한 유대감도 시험할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결의 강도를 시험할 준비가 된 전문적인 도전, 윤리적 딜레마, 감정적 합병증이 지평선 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가 선택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번화한 도심 속에 우아하고 친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부드러운 불빛이 흰 리넨 식탁보 위로 춤을 추었고 신선한 허브와 토마토 소스의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수민과 준호는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눈을 피해 구석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수민은 준호가 이 호사스러운 환경에서 아주 편안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익숙했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소믈리에가 비싼 듯한 붉은 와인을 잔에 채워준 후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식 간호사가 된 기분이 어때요? 수민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컵을 살며시 돌렸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초현실적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전직 객실 청소부로 학위 재검증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백석병원 간호사예요. 좀 압도적이에요. 준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민. 모든 걸 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느꼈다. 고맙구나, 준호.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 내가 온전히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은 이미 보답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저녁 식사는 활기찬 대화와 편안한 침묵이 섞인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민은 준호와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배경과 삶의 경험이 매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그들을 함께하게 한 상황을 넘어서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디저트를 즐기고 있을 때, 맛있는 티라미수를 먹고 있을 때 준호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수민아,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짙게 담겨 있었다. 수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야, 준호? 그는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글쎄, 심장마비를 앓았던 날 우리가 협상하던 합병을 기억나?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운명적인 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지난주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일환으로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듯 잠시 멈추었다. 백석병원은 이제 우리 사업그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민은 발밑의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는 서둘러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직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수민아, 당신의 자리는 당신의 공로로 얻은 거야.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기를 바라지 않았어. 수민은 잠시 말이 없이 정보를 처리했다. 한편으로는 준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준호,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드려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살짝 만졌다. 수민아, 네가 5분만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가 스스로의 공로로 이 자리를 얻었다는 걸 알 거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네 업적을 깎아내리게 두지 마. 수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알아요. 그냥 이 모든 게요. 그녀는 우아한 레스토랑 주변을 손짓했다. 가끔은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알고서 현실이 제게 온 힘을 다해 덮쳐올까 봐 두렵기도 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수민 씨,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건 동화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당신은 진짜예요. 당신이 이룬 것도 진짜예요.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짙어졌다. 마지막으로 수민이 말했다.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녀는 그들 사이로 손짓했다.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수민아. 너한테 감사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는 건 알아.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알아. 수민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렇게 느껴요. 그녀는 부드럽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아요. 복잡하죠. 당신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 상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르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준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차이점이 우리를 서로에게 꼭 맞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민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항상 기업가였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로 보는 곳에서 잠재력을 보는 사람이야. 준호가 웃자 그 풍부하고 따뜻한 소리에 수민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유죄야. 하지만 진지하게, 수민아.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직장과 내 경력은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야. 그건 네가 얻은 것이고 아무도 네게서 그걸 빼앗을 수 없어.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서 무게가 떠나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준호. 너의 정직함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날 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준호가 수민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 수민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객실 청소부에서 간호사로, 힘겨운 삶에서 기회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그녀는 결코 자신의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남자와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수민과 준호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둘 다 안녕을 말하는데 주저했다. 수민아,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룬 것에 대해서. 수민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준호. 내가 나 자신을 믿기 어려울 때 나를 믿어줘서. 그녀는 충동적으로 몸을 기울여 그의 뺨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자, 준호. 그녀는 속삭인 뒤 재빨리 아파트로 들어갔다. 준호는 잠시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녀가 키스한 부위를 만졌다. 그의 입술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잘 자, 수민아. 그는 닫힌 문에 중얼거린 뒤 돌아서서 차로 돌아갔다. 준호는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호텔에서의 운명적인 날 이후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만을 얻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목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두 사람 모두 몰랐던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 마주하게 될 도전이 서로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정직성, 용기,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수민 씨에게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백석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첫 공식 날이었고 전날 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민은 새로운 하늘색 병원복을 입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살균제 냄새와 끊임없이 들리는 활동적인 소리에 반했고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간호사 공원, 정 박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치료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선생님. 처음 몇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소개, 병원 규정에 대한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수민은 모든 정보를 열심히 흡수했고 자신이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도전은 전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긴급 상황이 확성기를 통해 발표되었고 수민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함께 외상실로 달려갔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심장마비 의심으로 병원에 데려왔는데 이는 아이러니한 일로 수민은 이를 간과하지 못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수민은 효율적으로 움직여 도움을 주고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의 필요사항을 예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환자가 안정을 되찾고 추가 검사를 위해 옮겨진 뒤에야 수민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박 간호사님. 정 박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은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수미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날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갔지만 수미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과정을 흡수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교대 근무가 끝났을 때 그녀는 지쳤지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미는 병원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준호가 자신에게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준호, 여기서 뭐해? 그녀는 그의 존재에 놀랐고 약간 불안해하면서 물었다. 첫날이 어땠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대답했다.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수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다. 고맙구나, 참 친절하구나. 하지만 준호, 너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심히 막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알아요. 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도 출장 중이거든요. 30분 후에 이사회 회의가 있어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그럼 꽃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자면 그날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쁘네요. 잘할 거라고 알았어요. 그들은 수민이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차장을 향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리한 긴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열중해서 직원들이 그녀에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채 도착하고서야 수민은 외부인의 눈에는 그 광경이 얼마나 사적인 장면처럼 보일지 깨달았다. 준호,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마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할 거야. 사람들이 말을 시작할지도 몰라.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맞아요. 미안해요.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마지막 일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미는 그의 걱정에 감동해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냥 글쎄요. 직장에서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 아시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민,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덧붙였다. 이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민은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래요. 그녀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준호가 말하며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는 어때요? 완전히 사적인 엿보는 눈도 없이요.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수민은 준호의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전망은 신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수민이 몰랐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딜레마에 맞서고 있을 때 병원 뒤에서 그녀를 곧 윤리적, 직업적 폭풍의 중심에 놓을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회의적인 관리자들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백석병원과의 합병은 보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합병의 동기와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에는 병원의 유명 외과의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유성훈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병원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눈은 계산적인 눈빛으로 준호를 쫓았다. 신사 여러분, 준호가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백석병원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혁신 우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위한 연민 어린 보살핌의 시대입니다. 준호가 말하는 동안 유 박사는 필사적으로 메모를 적었고 그의 눈은 가끔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그는 준호가 일찍 도착한 것과 새 간호사와 대화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마음은 이미 이론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백석병원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는 자신들도 모르는 수민과 준호가 있었고 그들의 꽃피기 시작한 관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도시는 밤으로 뒤덮였고 병원은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사람들의 비밀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와중에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가 꽃을 피우며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수민과 준호는 앞으로 며칠 동안 마주하게 될 도전이 그들의 싹트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직성, 용기, 그리고 그들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그들의 모든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민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과 교훈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기술과 헌신은 주목받았고 그녀는 곧 동료들과 환자들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업적 자신감이 커지면서 수민은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다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과 가끔씩 들리는 속삭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무리가 병원을 인수한 것과 동시에 객실 청소부에서 간호사로의 빠른 승진이 몇몇 사람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수민은 진료 기록을 작성하던 중 누군가 그녀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성훈 박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보다 먼저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 박 간호사 맞죠? 그는 캐주얼한 어조로 물었지만 눈은 날카롭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네,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유 박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몸짓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는 우리의 가장 새로운 인수자를 직접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직업에 너무 새로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수민은 그의 말투의 어조에 척추뼈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는 대답하며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 놀랍네요. 그들은 좋은 인맥이 있을 거예요. 수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긴급 상황 알림 소리가 들려서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수민은 방해에 감사하며 재빨리 사과하고 전화를 받으려고 달려갔는데 유 박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에 느껴졌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흐릿한 활동 속에 지나갔지만 유 박사의 말은 수민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의심이나 험담의 이유를 피하려면 훨씬 더 조심스럽고 전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대 근무가 마침내 끝났을 때 수민 씨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녀의 휴대전화가 준호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식사가 기대됩니다. 푹 쉬세요. 수민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다. 준호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그녀의 지친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간의 걱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섬세한 상황에서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다음 날은 마치 우주 자체가 수민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듯 화창한 날씨로 밝았습니다. 그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아침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입을지 고르기도 하고 의학적 지침을 검토하며 주의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9시 정각 수민은 도시 외곽에 있는 웅장한 건물인 준호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긴장하면서 고쳤다. 준호가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민아.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너 정말 예쁘네. 수민은 얼굴이 붉어졌고 이 호사스러운 환경의 편안함과 어색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고맙구나, 준호.
내 집은 인상적이야. 그는 그녀를 안으로 인도했고 현관에는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예술 작품의 가격은 그녀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들었을 것이다. 식당도 호화로웠고 두 사람을 위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시길 바라요. 준호는 그녀에게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수미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요리했어요? 준호가 웃는데 그 웃음소리는 풍부하고 따뜻해서 수민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놀라지 마. 네가 아직 모르는 내 이야기가 많아. 밤이 깊어갈수록 수미는 편안한 대화와 부드러운 와인에 푹 빠져들었다. 준호는 세심한 진행자이자 좋은 청취자였으며 병원에서의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디저트, 맛있는 티라미수를 즐기는 동안 준호는 더 심각한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수민아, 그는 말을 시작하며 어조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오늘 병원에서 몇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수민은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종류의 소문이에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우리에 대한 소문, 당신이 어떻게 그 일자리를 얻었는지에 대한 소문. 수민은 잠시 눈을 감으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말을 이어가며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만지려고 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지금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요. 수민은 그의 말에 감동해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준호. 그게 나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이제 뭐 할까?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뛰어난 간호사이고 저는 당신을 멀리서 계속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가진 것을 탐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촛불 속에서 준호의 눈을 바라보던 수미는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새롭게 부활한 경력, 그녀의 명예, 그녀의 마음이 걸려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수민이 몰랐던 것은 그녀와 준호가 이런 친밀한 순간을 공유하는 동안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원에서 유 박사는 동맹을 모으는 데 바빴고 자신이 보기에 편애와 부패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석병원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고 수민과 준호는 곧 그들의 꽃피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을 위협하는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밤은 다가왔고 도시는 어둠의 담요로 뒤덮였습니다. 준호의 저택에서 두 영혼은 새벽이 가져올 시련을 모른 채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 후 몇 주는 백석병원에서 정신없는 활동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수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근무는 길고 지쳤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난 모든 삶, 그녀가 회복시키는 모든 환자에서 깊은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자신만의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유 박사가 이끄는 일부 의료진의 저항에 부딪혔다. 이사회 회의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고 병원의 미래 방향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수민과 준호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관계를 키울 시간을 찾았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 새벽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 늦은 밤 전화 통화 훔친 모든 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수미는 중환자실 침대 사이를 뛰어다니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병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간호사 중 한 명인 혜진을 보았습니다. 수민아, 지금 당장 4번 외상실로 와. 혜진이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을 따라가며 혈관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외상 치료실에 들어가자마자 곧 도착할 그들의 도착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의료진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들을 맞이했다. 몇 분 후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난투극의 중심에는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져 있었다. 45세 남성, 운전자가 정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재빨리 보고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내부 출혈이 의심됩니다. 정 박사는 지휘를 맡았고 팀이 의학적 긴박감에 맞춰 동기화된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미는 회오리 바람 속에 있었고 그녀의 손은 거의 저절로 움직이며 이쪽에 압력을 가하고 저쪽에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생체 지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님,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불렀다. 그의 호흡에 문제가 있어요. 정 박사는 재빨리 다가가 환자를 진찰했다. 그는 인식하고 눈을 크게 떴다. 젠장, 긴장성 기흉이에요. 지금 당장 바늘 감압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압 키트를 받아서 정 박사에게 건네주었고 정 박사는 재빨리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훌륭한 캐치였습니다. 박 간호사님. 정 박사는 긴장된 얼굴에 잠깐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아마 당신이 그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수미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술팀이 환자를 안정시키고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그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한 동작으로 지나갔습니다. 교대 근무가 마침내 끝나자 수미는 지쳤지만 매우 만족했다. 수미는 병원 출구로 걸어가던 중 달려오는 누군가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사과하려고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준호와 마주쳤다. 수민아, 그는 놀라면서도 분명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괜찮아? 긴급 상황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왔어. 수미는 그의 걱정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준호. 엄청 힘들었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준호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너 정말 대단할 줄 알았어. 저녁 먹을래? 배고프겠구나. 수미는 주저하며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호, 우리가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말을 방해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면이네요. 두 사람은 돌아서서 유 박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있었다. 대사장님 직접 특정 간호사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헌신인가요? 수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준호는 몸을 바로 쓰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유 박사님,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긴급 상황에 대해 듣고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 간호사가 방금 업데이트해 주셨어요. 유 박사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움직였다. 물론입니다. 글쎄요, 제가 당신의 업데이트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낸 후 떠났고 수민과 준호는 긴장된 침묵 속에 빠졌다.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수민이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짜증스러운 듯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맞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와서는 안 됐어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수민은 그의 걱정에 감동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따로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는 사이 두 사람 모두 주변에 있는 호기심 어린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달콤한 비밀로 시작했지만 곧 복잡한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상충되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생명을 구하는 설렘,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준호와의 달콤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가져올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점점 커지는 불안. 그녀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유 박사가 사무실에 있었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편애와 부패를 폭로하기로 결심했고 수민과 준호를 자신의 권력 행사에 이용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모여들던 폭풍이 백석병원을 덮쳐오려 하고 수민과 준호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사랑이 시험받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밝았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백석병원에 곧 덮쳐올 폭풍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수민 씨는 교대 근무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업무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민은 아침 출근길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림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전날 밤 준호를 만난 일은 분명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고 그 소문은 들불처럼 퍼진 듯했다. 박 간호사님,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 박사였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저와 함께 와주시겠어요? 수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의사를 따라갔다. 마치 자기가 처형당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다. 유 박사님과 병원 이사회 임원 두 분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정 박사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민은 그 속에 숨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박 간호사님, 두꺼운 테 안경을 낀 중년 여성인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의 귀하의 입장에 대한 특정한 우려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민은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걱정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유 박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눈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직위를 얻었는지, 그리고 행정부의 특정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수민은 목구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제 공로로 이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모든 표준 채용 및 교육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박 간호사님. 정 박사가 화해하는 어조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김 씨와의 친밀함이 어떻게 인식될지 이해해야 합니다. 수민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네, 저는 김 선생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우정을 이용해 직업적 이점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긴장되었다. 그것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유 박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적이었다. 우정이라고요? 지금은 그게 우리가 부르는 말인가요? 수민은 자신의 혈관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대답하려고 할 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며 김준호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를 억누른 가면을 쓰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는 요구하며 방안을 훑어보더니 시선을 수민에게 고정했다. 김 선생님, 다른 의원인 백발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방금 박 간호사와 몇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고위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해야 하는 행정 문제.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는 수민 옆으로 섰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동시에 위안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박 간호사의 전문적 품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 박사가 앞으로 나서며 그의 눈은 거의 감춰지지 않은 도전으로 빛났다. 김 선생님, 당신이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박 간호사와 당신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성격인가요? 수민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하던 순간이었고 그녀의 개인적 세계와 직업적 세계가 극적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수민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박, 간호사와 저는 사귀고 있어요. 마침내 준호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 병원에 채용된 후 시작된 관계로 당신의 직위나 직업적 성과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수미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사람은 정 박사였다. 글쎄요.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게 확실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죠. 그러면 안 돼요.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 간호사의 개인적 관계는 그녀의 직업적 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녀의 직업적 성과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명할 수 있듯이 모범적이었습니다. 유 박사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우리가 편애가 없었다고 믿기를 바라는 거야? 전직 객실 청소부가 순전히 공로로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수미는 분노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일어나 유 박사를 직접 마주 보았다. 네, 박사님,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이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눌린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객실 청소부였을 수도 있지만 그전에는 제 고향에서 자격을 갖춘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제 능력에 대의심이 드신다면 저의 근무 교대 시간에 저를 따라다니며 제 작업을 면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가 놀라움과 어떤 경우는 마지못해 감탄하는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백발의 의원이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조만간 결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 수민은 준호가 자신의 팔을 살며시 만지는 것을 느꼈다. 너는 정말 대단했어. 그는 속삭였다. 수민은 떨리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전투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녀는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서면서 수민은 유 박사의 얼굴에 떠오른 계산적인 표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그의 든든한 지지를 느낀 수민은 결의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위해, 관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민이 몰랐던 것은 이 만남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큰 세력이 작용하고 있었고 백석병원의 미래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뿌리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진료실에서 긴장감 넘치는 만남이 있은 후에 나날은 수민과 준호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병원은 소문과 추측으로 들끓었고 수민은 어디를 가든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때로는 비판적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수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의 교대 근무는 더 길어졌고 행동은 더 세심해졌으며 환자에 대한 헌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수민이는 소아과 병동을 순회하던 중 한 방에서 높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마주쳤다. 약 8살 정도의 소녀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자 그녀의 어머니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소녀를 옆으로 눕혀 질식하지 않게 막았고 아이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며 추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니? 수민이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엄마에게 물었다. 소피아.
그 여인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제 딸을 도와주세요. 소피아는 괜찮을 거야. 수미는 가슴이 쿵쾅거리면서도 안심시켰다. 우리가 그녀를 돌보고 있어요. 그때 유 박사가 달려들었고 간호사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수미는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이고 절제된 목소리로 상황을 재빨리 그에게 알렸다. 놀랍게도 유 박사는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그녀와 함께 일하며 소녀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빠르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몇 분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팀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며 의사의 필요사항을 예상하고 상황이 가장 절박해 보일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피아의 격려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명 징후는 안정되었고 방 안에는 모두 안도의 한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잘했어요, 팀. 유 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다. 그러자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는 수민에게로 돌아섰다. 훌륭한 반응입니다, 박 간호사. 당신의 속도와 능력이 아마도 이 소녀의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수민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감동시킨 것은 칭찬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큰 비평가 중 한 명이었던 사람에게서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 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소피아의 어머니를 위로했다. 수미는 지쳐 있었지만 매우 만족한 마음으로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복도에 서 있던 준호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긴급 사태,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세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주변에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괜찮습니다. 환자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준호는 더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변 상황을 분명히 알고 참았다. 잘했어요.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가 같았지만 눈은 자부심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가 떠나자 수미는 유 박사가 흥미롭게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불만이 깃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대신 마치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수미는 병원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은 존중의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와 함께 일하는 데 주저하는 듯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녀의 의견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유 박사님도 입장을 완화하신 듯합니다. 그는 여전히 직업적 거리를 유지했지만 수미는 그가 마지못해 찬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일을 지켜보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어느 날 밤, 특히 긴 근무를 마치고 난 후 수미는 병원 주차장에서 준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잠시 주저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일이었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지쳐 보이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좋은 소식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편애나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의 업적이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수민. 그들은 당신의 공로와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수민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 동안 잠 못 이룬 밤, 불안과 스트레스 모두 같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고 그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그들은 당신을 승진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간호 책임자입니다. 수미는 말문을 잃었고 감정에 휩쓸렸다. 그녀는 그런 기회를 꿈꿔왔지만 특히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다.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락하겠다고 말해. 계속 놀라운 간호사로 남겠다고 말해. 매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해. 수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그녀가 속삭였다. 네, 수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병원 주차장에선 수민과 준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어려움과 소문 편견에 맞서 싸웠지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결집하여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석병원의 미래 자체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밤이 내리고 병원이 어둠에 쌓이면서 수민과 준호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들이 함께 마주하기로 결심한 미래, 수민이 승진한 후 몇 달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간호 책임자로서 그녀는 의학적 복잡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대인관계의 역학과 행정적 책임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수민 씨는 결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아침은 이른 아침 팀 회의로 시작되어 간호사팀에게 영감을 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진료와 의사와의 상담으로 가득 찼고 종종 젊은 환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수민은 진료 기록을 검토하던 중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급히 나가서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당황한 젊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그 남자는 비명을 질렀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내 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수민은 수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떨리는 아빠의 팔에서 아기를 데려왔다. 그녀의 이름이 뭐니? 수민이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아이를 재빨리 살펴보며 물었다. 마리아, 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3달밖에 안 됐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숙련된 눈은 호흡 곤란의 징후를 즉시 알아챘다. 마리아, 자기야, 우리가 너를 돌봐줄게. 그녀는 아기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며 구급대원을 불렀다. 그 다음 몇 분은 시간과의 경쟁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신속히 도착한 의료진과 협력해 능숙한 손으로 작은 마리아의 기도를 뚫는 데 필요한 시술을 도왔습니다. 이런 통제된 혼란 속에서 수민은 유 박사가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그의 표정은 흥미와 거의 승낙하는 듯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마리아의 울음은 작은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얼굴빛은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모두 안도의 한숨이 울려 퍼졌다. 괜찮을 거예요. 수민이는 이제 공공연히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안심시켰다. 우리는 그녀를 계속 감시할 것이지만 가장 나쁜 상황은 끝났습니다. 팀이 해산되고 마리아가 추가 검사를 위해 옮겨졌을 때 수민은 유 박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일이었어요, 박 간호사님.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존경하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승진은 충분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민은 예상치 못한 칭찬에 놀라 잠시 말문을 잃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 박사는 마치 무언가를 다시 평가하듯이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그래, 그럼 계속하세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떠났고 수민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수민이 사무실에서 몇 가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문간에 서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바쁜 하루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당신이 어떤지 보러 왔어요. 수민은 하루의 피곤함이 마침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피곤하지만 만족해요. 준호가 다가와서 수민의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알죠? 당신이 매일 여기서 하는 일은 정말 고무적이에요.